공급망 차질은 그냥 해결될 거예요. 그냥 시간만이 이제 필요로 한 거고. 실제로 그 경제 성장 속도가 금리보다 빠르게 움직이면 주식시장은 그래도 돈을 벌어요. 노이즈가 생기면 주식시장은 자꾸 덜컹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돈을 많이 벌고 주식 투자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을 보면 주식을 잘 고르는 것도 있지만 매매를 잘하세요. 그래서 뭐 보면 뭐 지금 그 밑에 뭐 변수 보면 변수도 뭐 지금 다 나왔어요. 테이퍼링, 금리 인상, 뭐 코로나19 확산, 근데 이제 코로나19는 사실은 뭐 이번 주에서 다음 주 넘어가는 데가 오미크론의 정점에 달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정점이라는 건 끝이 다가온다는 얘기로 지금 미국 시장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중국하고의 문제, 중국도 자체의 경기 둔화 문제, 이거는 진짜 예측을 못 하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측을 못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자주 신경 써야 되는 변수 중에 하나다. 1년 내내 이게 가끔씩 툭툭 나와가지고 우리 시장을 이렇게 힘들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중국 문제는. 그렇죠. 계속 신경 쓰자. 공급망 차질은 지금 보면 되게 재미난 게 공급망 차질 그러면서 잘 가는 건 계속 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공급망 차질은 그냥 해결될 거예요. 그냥 시간만이 이제 필요로 한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대신증권하고 NH투자증권이 이제 그 병목 현상, 공급망 이걸 이제 짚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는 데는 사실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쨌건 지금 공급망 이슈로 뭔가 어려운 섹터나 주식들은 그게 좀 상반기까지는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하반기는 뭐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제 병목 현상 얘기한 지가 꽤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병목 현상이 제가 조금 전에 오미크론 이제 최대 확대되는 거를 금년 말로 본다면 그다음에 이제 줄어들어가면은 공급망도 해결하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은 빨라서 이미 이제 그거를 예측하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그 리얼 타임하고 주식시장의 타임을 맞추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조금 앞서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좀 편하게 시장을 보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못 갔던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일찍 좀 반영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기대하는 자동차 아닌가요? 자동차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그렇게 해서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물론 뭐 해가 바뀌자마자 바로 뭐 오늘같이 특별히 모두 다 오르는 거 말고 그렇지만 이게 그 상반기 끝으로 가면서부터는 자동차 같은 것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공급망 해결이라는 게 된다면은 이미 뭐 주가에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상태니까 그런 그 방향으로 한번 자동차를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보니까 변수로 6개 증권사 센터장들 가운데서 2명만 병목 현상에 대해서 짚었고 나머지는 그걸 문제로 안 삼았거든요. 변수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뭐 병목 현상이라는 거는 이제 해결이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은 뭐 모든 뭐 컨테이너도 그렇고 이게 잘 안 상선하고 하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뭐 근로자도 막 안 나오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 굉장히 빠르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그 반도체 중에서 자동차용 반도체 그게 이제 말레이시아의 문제였는데 거기도 해결되면 뭐 반도체는 배로 가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빠르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시장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 의미로. 지금 근데 또 하나 제가 좀 의외로 생각한 게 우리 이번에 이제 미국의 테이퍼링 스케줄이 나왔고 금리 인상이 이제 뭐 3월이냐 6월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또 늦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증시가 뭐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변수 작용으로 그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짚은 데가 삼성증권 하나밖에 없네요. 다른 증권사들은 변수를 안 잡네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과거의 예를 봤을 때 그 테이퍼링 속도, 금리 인상이 발표되는 처음에는 약간 흔들렸어요. 그런데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발표하면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시장은 내일 금리 올라가는 걸 알더라도 오늘까지 오르는 데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관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실제로 성장률이 얼마큼 따라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증권사 입사할 때가 1970년대인데 그때 회사채 수익률이 30%였어요. 엄청나네. 예. 근데도 그때 돈 벌었어요. 주식 투자해서 건설주 사고 뭐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실제로 그 경제 성장 속도가 금리보다 빠르게 움직이면 주식시장은 그래도 돈을 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 오른다는 거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준의 고민도 거기에 있지만 어떻게 이걸 연착륙시켜서 경기도 잘 끌어가면서 금리도 좀 올려서 좀 유동성도 축소하면서 그런 좋은 그림을 만드느냐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시장 반응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럼 미국만 금리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올리고 뭐 계속 그럴 텐데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거 어저께 미국 크게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잘 안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각 나라마다 지금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우리 증시에 대해서 제가 조금 희망을 갖는 거는 뭐냐면 우리 증시는 미국처럼 그냥 성장주 이렇게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성장주냐?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럼 성장주 아니야? IT 아니야? IT 맞는데요. 이게 되게 그래요. 근데 정확히 정리하면 이래요. IT 기반으로 제조를 해서 수출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미국 금리도 올라가고 해서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우리로 보면 좀 탐탁하지 않다 손 치더라도 또 수출적 측면에서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금리가 오른다고 그래서 모든 성장률은 빠진다. 이 논리도 우리 시장에는 좀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정확히 얘기하면 기술 성장을 하면서도 제조를 해서 수출을 하는 기업이 주로 포진되어 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또 금리에 대해서도 또 과거의 결과도 그랬고 금리 상승폭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되지 않는 한 우리도 뭐 희망은 있다. 그렇게 또 보는 측면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증시 변수로 꼽은 것 중에 하나가 대신증권에서 반도체 사이클을 잡았네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사이클이 빨라지냐 늦어지냐에 따라서 증시가 또 완전히 지금 뭐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는 뭐 여기만 하나 변수로 잡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니겠지.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반도체 사이클은 이미 그 시장에 발목 잡는 재료로는 이제 기능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힘은 없는 것 같고 이미 이제 다 자기네들 예측이 틀렸다는 걸 스스로 자인했는데 그리고 또 반도체 시장 자체를 보는 여러 가지 의견들도 굉장히 빠르게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도체 사이클의 이 좋아지는 거에 따르는 그 시장의 변화가 어느 정도 속도를 내느냐가 내년 시장 그 연초 시장의 관건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미 방향은 이제 잡았다고 보여져요. 네. 네. 하여튼 지금 뭐 주가가 그걸 또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를. 근데 메리츠 증권에서는 약간 정치적인 문제를 변수로 잡았네요. 증시 변수로. 네. 한국 대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게 이제 뭐 이런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탁 떠오르는 게 이제 원전 문제. 그렇죠. 하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섹터들의 움직임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죠. 또 부동산 관련 이런 거 가지고 건설하고 뭐 또 지난번 얘기 시멘트 뭐 철강 철근 만드는 이런 쪽으로 영향을 또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 간 마찰 가능성 이거는 이제 중국을 염두에 두고 선정한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그 앞을 내다보기가 힘든 거죠. 어떤 변수가 터질지.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 간의 마찰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 쓰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대만하고 중국 간의 그 네. 해협 문제 이걸로 지금 뭐 긴장 관계가 네. 뭐 군사 동원하고 지금 네. 뭐 근데
막 그렇다도 이거 어저께 그쪽 전문가하고 이 정치 분야를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냥 거의 그 위협 수준에서 그냥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시에서 중요한 건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느냐가 아니라 노이즈예요. 노이즈가 생기면 주식시장은 자꾸 덜컹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옛날에 그 소련 연방이 있을 때 그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당시에 뭐 쿠바에다가 미사일 그렇죠. 뭐 그것도 결국은 그냥 이제 거의 그러다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서로 쌍방의 피해가 너무 크니까. 근데 이제 저도 뭐 그럴 거라고 봐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뭐 그냥 노이즈가 시장을 얼마큼 괴롭힐 거냐에 우리는 신경을 좀 더 쓸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되네요. 그 네. 문제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증시의 변수로 일어날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 있는데 통화 정책 이거는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 아까 우리 봤던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급격하게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 시장의 기대대로 예상대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는 이미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3월에 금리가 인상돼도 시장은 안 놀랄 거예요. 이제는 이미 그게 상당히 앞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 주시장의 또 묘한 게 그런 거죠. 네. 네. 중국의 정책 기조, KB증권에서는 정책 기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금리나 지준율 인하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을 좀 공급하고 있잖아요. 이게 시장에서는 두 가지 시각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좀 더 경기의 호재 요인이 되겠다. 하나는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가? 이 부정적인. 그래서 어쨌든 일시적으로는 부정적인 쪽에 이제 전부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거죠. 예, 중국이 일단 그러면 만약에 중국이 지준율을 내리고 금리를 내리고 하지 않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더 힘들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결론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어떤 노이즈를 미치는가,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 두 가지 이 문제들은 우리한테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만약에 중국 정부가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버티면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특히 이제 부동산이 거의 그냥 무너져 버리는데 그럼 중국 경기가 무너지면 우리도 상당히 타격을 입죠. 네, 그렇죠. 하여튼 이러한 변수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제 계속 뉴스 가운데서 이런 관련된 짚어본 내용의 어떤 뉴스가 나올 때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요거 한번 잘 포인트를 지켜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지금 유망 종목으로 꼽은 것 중에 좀 재밌는 게 지금 삼성증권에서는 CJ E&M을 유망 종목으로 꼽았네요. 그런데 CJ E&M 하면 진짜 요즘 욕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생각 밖으로 그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보면은 이거 이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주가는 영 이상한.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보면 제가 그 유망 종목들을 쭉 보니까 하이브가 두 군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두 군데. 그다음에 CJ E&M하고 크래프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 한 뭉텅이에 넣어도 되는 한 캐터고리에 넣어도 되는 NFT 뭐 그쪽에 이제 넣어도 되죠. 그래서 이제 뭐 크래프톤 게임이라고 보면 지금 하이브 이거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스튜디오 드래곤. 근데 이게 CJ E&M은 뭐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CJ E&M도 똑같은 게 뭐냐면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 선명성이 없어요. 선명성이.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살아나지 않고 있을 때는 CJ E&M이 거의 뭐 본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자꾸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다른 것들이 점점 커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 연간 그 유망 종목에 늘 정도인가 싶은 생각은 저도 해요. 근데 이 IBK 투자증권 센터장이 그 유망 종목으로 꼽은 게 보니까 한화 시스템하고 인텔리안테크 이건 이제 인공위성 쪽이잖아요. 우주 항공.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IBK도 뭐 약간 이거 다 아는 분들이라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SK는 지주사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SK를 지주사로 보는 시각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좋게 보는 것도 있고 아니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쭉 보면 SK가 이렇게 시장에서 그룹이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 인기가 좋은 데는 아니에요. LG도 약간 그렇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무슨 최태원 회장부터 지금 뭐 지금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뭐 아니 오늘 아마 모르겠어요. 저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LG화학은 또 왜 빠져요? 딴 거 오르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물적 분할을 했을 때 그 소액 주주들이 이런 거잖아요. 이제는 옛날하고 바뀌어서 자본주의라는 게 합리적으로 되려면 똑같이 나누면 그건 공산주의죠. 그렇죠. 똑같은 율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율의 매개체가 주식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시티스 캐피탈리즘이라는 게 증권 자본주의 출발이 거기서 하는 건데 그러면 그 매개체를 가진 뭐 수가 많다고 주총해서 오너 맘대로 그래서 야 니네 뭐 잔챙이들 조금 손해봐 뭐 나중에 뭐 잘 되면 형이 다 도와줄게 이런 구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를 뭐 누구나 자기가 자기 이익에 반해서 얘기하고 싶겠지만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도 되게 둔탁했어요. 그거를 좀 매끄럽게 처리할 그렇죠. 수가 있잖아요. 외국 경우를 봐도 그렇고. 그렇죠. 수익주들에게 좀 현물 좀 준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게 뭐 법대로 하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대표님한테 제가 거꾸로 여쭤보면 투자자인데 이렇게 그 2차전지 회사 고르세요 이러면 꼭 노이즈나는 회사를 고르겠습니까?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는 어차피 이제 내년에 그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 그 여러 개 2차전지 관련된 ETF에서 이거 스위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기존에 거 팔고 현금 만들어서. 예. 그래서 이거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건 뭐 얘기 하나마나 수급이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그런 영향 받는 거죠. 그래서 SK 그 지주사에 관한 것도 의견이 좀 갈린다는 거. 이거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제 하나 시스템이 이게 뭐 이런 거죠. 친환경 뭐 이쪽도 되고 그렇죠. 하나 시스템 이 우주항공도 그렇고 그쪽 태양광 뭐 이런 쪽에 다 골고루 투자하는 모양이던데요. 여러 개 다 이렇게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굉장히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 종목인데 트레이딩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인텔리안 테크는 저도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게 너무 독특해요. 하고 있는 게 그게 위성 안테나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특하고 제가 알기로 점유율이 뭐 거의 다 독점하다시피 전 세계에 전 세계?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뭐 이렇게 유망 종목으로도 증권사에서 나왔으니까 좀 신경을 써보실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5G 자율주행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네. 근데 5G 자율주행 이런 게 나오면서 이게 자율주행이 되려면 선결돼야 되는 게 5G. 그러니까 통신의 문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엮잖아요. 근데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야 뭐 좁으니까. 근데 막 고비사막 넓은 데에서 자율주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문제에 이제 봉착해요. 그럴 때는 위성밖에 없어요. 해결책이. 그렇죠. 그래서 이쪽도 상당히 지금 그 기술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인텔리언 테크도 조금 신경 써서 보실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네. 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아주 야심적으로 네. 뭐 테슬라를 팔아서까지 네. 그 하고 싶어했던 그 그렇죠. 우주 인공위성 사업이 있으니까. 사하라에서도 간다. 사하라에서도 갈 수 있다. 자율주행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네, 그런 거. 요것도 재밌네요. 2차 전지 가운데서 그 소재주겠죠. 네. 2차 전지 소재주로 첨보를 IBK는 택했는데 네. 대신증권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저는 뭐 둘 다 좋아 보여요. 첨보도 그렇고. 올해는 에코프로비엠이 월등했죠.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반장이 돼버렸잖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 배터리 3사가 막 곤욕을 치르는 사이에 갑자기 이제 반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에서는 그 대장주가 되는 소재 대장주가 됐잖아요. 그 네. 반장이 되는 그 효과는 분명히 있죠. 예. 그다음에 좀 하이브
하이브도 참 그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예. 여기에 그 메리트는 그 가지고 있는 메타버스 시대에 걸맞는 그렇죠. 그 플랫폼 위버스? 예. 위버스 그거를 아니야 무슨 뭐 있는데. 저도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네. 나네요.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이브가 구현해내느냐 이제 그런 거에 문제일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미디어를 공급하는 공급자 쪽에 있는 거에서는 어차피 이거는 뭐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게 뭐 계속해서 막 이렇게는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적절할 때 사서 적절할 때 이익 실현을 하고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돈을 많이 벌고 주식 투자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을 보면 주식을 잘 고르는 것도 있지만 매매를 잘하세요. 그렇죠. 아니 고점 매도를 너무 잘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사실 종목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아주 이상한 것만 안 산다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여기서 지금 6개 증권사가 제시하고 있는 밑단과 윗단을 봐도 이게 별 편차가 별로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하고 뭐 네.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봐야 되잖아요. 지금 지수 3,000 이제 오늘 넘어갈 텐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3,400 간다 그래도 한 13, 14% 오르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3,600을 상단으로 보는 증권사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가정하면 여기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갈 때 그럼 나는 얼마를 벌 수 있을까? 네, 그거가 정리가 돼야 내가 2022년에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가 정해지잖아요. 그거랑 전혀 관계없이 나는 끝까지 돈을 많이 먹겠습니다. 이러면은 안 되는 시장이라는 걸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런 거죠.